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태풍 타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가을 장마에 연이어 태풍이 제주섬을 강타하면서 월동 채소의 절반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막 자라기 시작한 무밭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파종한 지 20알이 지난 여린 잎들이 강한 비바람을 이기지 못해 모두 꺾여버렸습니다. 이달 초 태풍 링링을 무사히 넘겨 안도했지만 보름 만에 다시 불어닥친 태풍 타파의 위력은 끝내 피하지 못했습니다. 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밭이 폐작 위기를 맞으면서 재파종을 고민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한 달 정도가 되면 그래도 웬만한 바람이나 웬만한 태풍은 이제 견딘다고 봤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이해를 못할 정도로 아마 이제 심각한 피해를 이제 봤다. 당근밭도 태풍을 비껴가지는 못했습니다. 시간당 30mm의 강한 비에 밭 한가운데 한 뼘 깊이의 고랑이 생겼습니다. 흙이 모조리 쓸려가면서 당근들도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으려고 파놓은 저수지는 흙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풍 타파가 들이닥친 이틀 동안 이 지역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람 키높이만큼 깊었던 저류지는 유실된 흙으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뭐 한 30% 정도라는데 지금 그 두 번째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와서 오늘 와서 살 때는 뭐 반 정도라고 재파종할 것도 없고 이제 뭐 그대로 내버리는 거죠. 가을 장마에 연이은 태풍이 제주섬을 강타하면서 월동무며 당근 등 제주 지역 월동 채소의 70%가량인 7,000헥타르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까지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해 피해 면적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제주를 강타하면서 주택과 도로가 잠기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택 11채와 농경지 5곳, 도로 12곳이 침수되는 등 태풍 타파로 총 10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강한 바람에 색달 매립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천장과 옥상 환풍기 등이 파손되고 도내 3천여 가구에서 정전이 되는 등 피해가 잇따라 읍면동별로 세부 피해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태풍 타파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도 총 2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북초등학교에 울타리 약 1.5m가 무너졌고 종달초등학교는 태양광 가로 등이 쓰러졌습니다. 광령초등학교도 병설유치원의 복도와 교실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도교육청은 학교의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2호 유원지 개발 사업을 놓고 해수욕장 사유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죠. 사업 추진의 마지막 관문인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심사 보류됐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제주시 2호 해수욕장. 중국 자본인 분마 이오랜드는 오는 2023년까지 1조 641억 원을 들여 2호 매립지 등 해수욕장 배우지 23만여 제곱미터에 숙박시설과 컨벤션 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의 3분의 2가량이 사업 부지로 둘러싸이게 되면서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수욕장 동쪽 진입로입니다. 이 도로와 주변에 조성된 주차장 모두 사업 부지에 포함됩니다.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도로와 주차장이 기부 체납돼도 해수욕장 사유화는 불가피하고 해안가에 30m가 넘는 건물이 들어서면 경관 훼손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이 됐을 때 앞으로 2호 해수욕장이 제주 시민이 해수욕장에서 이거는 유원지 이용자들이 해수욕장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전체 개발 면적의 37%가 숙박시설과 컨벤션 센터, 휴양이나 운동시설은 10%에 그쳐 유원지 개발 목적에 맞지 않고 숙박시설 과잉난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호텔이나 숙박시설은 거의 맥시멈, 그리고 유원지구에 필요한
오락이라든가 휴양시설은 최하. 카지노 도입을 염두에 뒀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숙박시설을 그렇게 대규모로 짓는 거는 완전 위험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카지노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는 2시간여의 심사 끝에 주민과의 상생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해양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제주도가 도내 돼지의 외부 반출을 금지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젯밤 12시부터 도내에서 사육 중인 살아있는 돼지의 외부 반출을 전면 금지하고 소독 차량 30여 대를 동원해 축산 밀집 지역과 양돈 농가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양돈 농가 밀집 지역인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등에 통제 초소 4곳을 설치해 농가 출입 통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의원 간의 격론이 벌어지면서 본회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제2공항 공론화를 요구하는 도민 12,000여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한 건 지난 18일. 도의회 환경도시 위원들이 청원 심사에 나섰지만 공론조사 요구의 근거가 수기민주주의 조례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국책사업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과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제2공항의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반려 대상이에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국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주장만 할 수 있는 거면 최소한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미 공론조사를 할 시점을 놓쳤다는 의견과 환경부도 주민 수용성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제2공항 후보지가 확정을 해서 발표한 게 2015년 11월이죠. 예, 2015년 11월. 이제 11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만 4년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다가 정확하게 주민의 수용성 확보 관련돼서 지금 공론화 등 갈등 조정 협의회 등 구성하고 운영해서 후속 방안을 마련하라고 분명히 요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후 6시까지 격론을 벌인 끝에 결국 가결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지만 상임위에서조차 찬반이 대립하면서 본회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론화의 요구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거절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설령 찬반을 떠나서 제주도의 중요한 갈등을 푸는 하나의 장치로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인 가운데 도의회가 공론화 추진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종어라는 물고기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을 만큼 맛이 좋다는 이 물고기는 금강 하구뚝이 막힌 뒤 자취를 감췄는데 금강에서 종 복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른 손가락 크기만한 새끼 물고기를 금강에 방류합니다. 몸 전체가 진한 갈색에 회갈색 반점이 눈에 띄는 종어입니다. 물고기 가운데 맛이 가장 뛰어나다고 해 이름 붙여진 종어는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하던 어종입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이 종어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부가 약하고 질병에 아주 취약한 어종입니다. 그리고 또 어미고기로 육성기간이 4 내지 5년 정도 길게 걸리기 때문에 친어 육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앙내수면연구소도 지난 2007년부터 종어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량 생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어는 과거 금강과 한강 등에서 서식했는데 금강 하구뚝 개발로 서식처가 파괴된 데다 남획 등으로 1980년대 이후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여와 서천에 2,000마리씩, 새끼 종어 4,000마리를 방류했는데 이 가운데 10% 정도는 살아남아
자원 복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종어가 돌아오면은 어민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금강의 대표적인 어종으로서 금강의 옛 명성을 회복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종어는 가시와 비늘이 거의 없고 살이 두꺼워 회나 구이, 찜 등에 이용됩니다. 도수산자원연구소는 종어 복원이 성과를 거두면 종어 양식으로 산업화 규모를 키우고 참게와 장어 등 다른 어족자원 대량 생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 부쩍 쌀쌀하다고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18도까지 떨어지면서 더 쌀쌀하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외출하실 때는 얇은 겉옷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종일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감상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5도에서 7도가량 벌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19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와 남부가 18도, 동부가 1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6도까지 오르겠고 동부는 25도, 북부와 서부는 2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대체로 19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금요일부터 비가 시작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제주 지역 고액 체납자의 절반 이상은 골프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2월 된 체납액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75명, 352억 원으로 체납액의 53%인 187억 원이 도내 6개 골프장이 체납한 금액입니다. 제주도는 골프장 경영난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세탁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 소비자권익증진센터 등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1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갑절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외관 손상과 관련된 불만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색상 변화 76건, 세탁물 분실 35건 순이었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제주고 야구부 해체 논란과 관련해 도내 야구부 학부모들이 해체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초중고 야구부 학부모 2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유일의 고교 야구부가 사라지면 초중학교 야구 선수 40여 명이 야구를 그만두거나 다른 지역으로 진학해야 한다며 연계 육성을 위해서라도 고교 야구부를 존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용철 제주고 교장은 최근 선수 대부분이 다른 지역 출신이라며 야구부 해체 입장을 밝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핵심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 건설과 이와 연계한 도로 건설로 지역 곳곳을 난개발로 내본 1, 2차 종합계획의 판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